네, 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월드코인은 바이낸스를 포함 쿠코인, OKX, 바이빗, 후오비 등 여러 거래소에 동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기준해서 코인 마켓캡을 보면요, 현재 2.2달러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월드코인이 이번에 폴리곤에서 옵티미스틱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기본적인 토큰 발행량과 토큰 알로케이션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드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그리고 유통 공급량은 현재 그것의 1%인 약 1억 개가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드코인의 가격 변동을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월드코인은 여러 거대 VC의 지원이 들어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펌핑이나 또 반대로 덤핑이 중간중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드코인 거래소 상장 가격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상장은 되었지만 지금 당장의 코인의 시세나 미래 가격 변동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더 유의미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현재까지의 미디어의 상황을 보면요, 월드코인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미디어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이 받아왔던 이 비판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단지 미디어에 노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인데요. 2021년에 제가 월드코인을 한국에 처음 소개를 했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아크 인베스트에서 월드코인의 출시를 소개하였을 당시 이 월드코인의 UBI, 즉 보편적 기본소득을 컨셉으로 내세운 이 크립토 프로젝트에 흥미를 표했었지만 회의적인 리뷰를 동시에 내보냈었습니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 UBI는 특정 인구의 모든 시민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보장된 소득을 받는 사회복지 제한이 되겠는데요. 매우 급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고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여러 국가나 지역에서 이 UBI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시스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21년에는 NSA의 기밀 자료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도 당시 이 월드코인 출시를 보고 강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당시 스노든은 월드코인 서버에 해시를 보관하는 것은 맞겠지만 스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시를 생성하게 된다. 또 해시는 향후 기기의 스캔 이미지와 비교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 인체 정보를 사용해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다라면서 월드코인의 개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었습니다. 이 월드코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색 구체의 기기가 있습니다. 오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기기를 통해서 인간의 눈에 홍채 이미지를 스캔을 해서 그 이미지를 특이한 코드로 해시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시를 통해서 본인의 월드코인 지갑이 생성이 되고요. 이 생태계에서의 아이디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에서 촬영하였던 홍채 이미지는 오븐에서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구분지어진 이 월드코인의 지갑으로는 월드코인이 정기적으로 에어드랍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2021년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고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를 중지시킬 만큼의 문제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스노든의 말처럼 더 많은 감사와 연구가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더 명확해질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7월 25일 같은 경우 영국 데이터 규제 기관 월드코인 조사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 대변인에서 직접 발표한 기사가 되겠고요. 이것은 월드코인이 현재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로 풀이를 하는 게 아닌 앞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로 풀이를 해보면 맞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검사를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놓으면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다시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샘 알트만이 2021년 본인 트윗을 통해서 월드코인의 출시를 얘기했을 때 이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를 개인정보 위반으로 반박을 했었고 여기에 샘 알트만은 다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 저는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 중 일부가 미래 프라이버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월드코인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서비스보다 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시는 지갑 및 모든 향후 거래에서 암호화 방식으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즉 스노든과 완전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2021년 코인데스크 미디어에서도 월드코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많은 기사를 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자 코인데스크 최근 뉴스를 보면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월드코인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현했다라는 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비탈릭 부테린의 말을 보면요, 이 오브 장치를 보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월드아이에 쉽게 액세스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확장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은 여전히 시스템에 백도어를 삽입할 수가 있어서 언제든 많은 가짜 인간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백도어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용자의 전화가 해킹될 수가 있고 홍채 스캔을 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월드코인에 대한 보안 문제를 또 표명했고요. 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는 완벽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인격 증명의 이상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주기영 크립토펀트 대표는 월드코인에 대해서 월드코인 발행 목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캠으로 느껴진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 월드코인에 대한 비판글 또는 비난글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마치 이 기사들을 읽고 있다 보면은 마치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 사이트를 읽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사망 선고 사이트란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현재까지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게 되는데 약 474번의 비트코인의 스캠설과 사망설, 이런 기사들을 죄다 수집한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역사성이 없는 월드코인이 비트코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요.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때마다 기존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을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했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드코인은 여전히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역사에 남을 사기극으로 끝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월드코인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처럼 각국의 규제와 압박에 못 이겨서 이대로 쓰러질 프로젝트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월드코인은 어떤 발전을 해왔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재까지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월드코인의 첫 영상을 올릴 때는 이 오브라는 스캔 기기가 몇 개 되지 않았고요. 당시 10만의 유저로 시작한 아주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현재는 200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1,500개 이상의 오브가 분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브가 분배되고 허용되고 있는 국가의 지역도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였던 개발도상국 지역의 기본소득이 낮은 국민들 위주로 스캔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업데이트들을 보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에도 이 월드코인 오브가 분배가 되고 에어드랍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드코인은 미국에서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홍채 스캔을 통한 지갑 생성 및 아이디 발급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인정보법이나 관련 규제사항을 체크를 한 후에 진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월드코인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샘 알트먼은 아이샤토를 진행을 하면서 이 오픈 AI와 월드코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월드코인의 같은 경우 생태계의 폭발 인계점을 1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200만 명의 유저이지만 1억 명으로 증가했을 경우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월드코인은 10억 명의 유저를 계획하고 100억 개의 월드코인을 최대 발행량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0억 개 중 75%가 커뮤니티 할당액이 되겠는데요. 즉 최대 수치로 잡았을 때는 한 명당 최대 분배를 해주더라도 약 10개가 되지 않은 그런 토크노믹스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샘 알트만의 오픈 AI를 보시면요. 오픈 AI에서 런칭된 챗 GPT 같은 경우 1억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단 3개월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샘 알트먼인데요. 논리적으로 이 월드코인이 1억 명에 도달한다라는 예상이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엔 힘이 듭니다. 샘 알트먼의 논리를 보시면요. 이 인류가 AGI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AI의 기술을 해칭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월드코인이다 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챗 GPT처럼 샘 알트먼이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주는 AI 기술을 개발해내면 낼수록 오히려 월드코인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VC의 대형 투자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개발비와 생산 비용이 드는 이 오브를 대량 생산을 하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오브를 분배를 시킨다면 이런 1억 명이나 10억 명의 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스노든과 같은 많은 인플루언서가 월드코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단순 홍채 정보 관리의 리스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AGI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가 통제 불가능의 두려움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AI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샘 알트만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 들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의 탑 프로젝트인 챗 GPT 또한 이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AI 개발을 최소 6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자라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샘 알트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까지 월드코인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월드코인을 얘기하기 앞서서 챗 GPT 및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샘 알트만의 입장에서는 AI 기술 개발은 내가 멈추더라도 그 누구는 다시 시작을 할 것이다. 오히려 오픈소스를 시켜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AI 개발을 하는 쪽이 훨씬 인류에 더 이롭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샘 알트만의 챗 GPT 개발을 최소 6개월은 중단하자라고 앞장서 왔었던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는 스스로 대규모 인공지능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샘 알트만의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네, 월드코인으로 돌아가서 샘 알트만은 생체 정보를 사용해서 월드코인의 개정이 필요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계정수 제한을 한다라는 목표입니다. AI 시대에는 다량의 네트워크 서비스 공격자가 수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내어서 서비스의 평판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에서 보는 정치, 경제, 여러 뉴스들이 AI 기술로 인해서 매우 쉽게 조작이 되고 정보의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그럴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KYC 과정을 통한 1인 1계정 원칙, 그리고 가계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여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것이 바로 정치적 사상을 조종하고 있던 트위터의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리고 가계정을 잡아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AI 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를 카피하고 딥페이크로 얼굴까지 복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 AI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을 작게 생각을 해보면 보이스피싱의 문제로 끝이 날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보면요, 지정학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이 딥페이크가 되어서 영상에 송출이 되어서 거짓 선언을 하게 되고 이것을 신뢰하는 미디어나 국민들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AGI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심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AI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시작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는 샘 알트만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월드코인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노동력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조만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필리핀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 시장의 발달하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이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기업의 콜센터 산업을 아웃소싱 받아서 국가 산업의 일부분으로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모는 필리핀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현재 AI가 개발이 되면서 인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챗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 단순 챗봇을 뛰어넘어서 고객들에게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AI 기술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필리핀 다수의 콜센터 산업은 무너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리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샘 알트만은 이런 데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블록체인 위에서의 UBI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는 Y 컴비네이터 대표였을 때부터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UBI 테스트를 시작했을 만큼 이 분야의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주 이유가 되겠는데요. 현재 AI 발전 속도와 사회에 미치고 있는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는 꼭 월드코인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재 많은 미디어와 국가에서 이 월드코인을 주목하고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 안정성에 대해서도 더 주의 깊게 여러 테스팅을 진행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매우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처럼 여러 국가와 기관의 압박으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래 AGI 시대의 필수품이 되어서 각 지역 동사무소마다 이 오브라는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 영상 댓글에 욕이나 좀 정도를 넘어서는 비속어를 제외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